네,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손으로 더불어민주당 제68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64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지난 5일간의 명절 연휴에 큰 사고가 없었고 날씨도 기계도 좋아서 좋은 설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65%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인차호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7일, 28일로 이제 확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리는 바로는 비교적 성과 있는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도 서울에 방문을 하셔서 남북 정상회담을 잘 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께서 순직을 하셨습니다.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순직을 했는데,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대표하시는 분이었고 설 명절에도 병원을 지키다 이렇게 순직을 하셔서 안타깝게 그리웠습니다. 우리의 명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을 어제, 오늘, 내일 이제 3일간에 걸쳐서 치르는데 2달이나 늦어졌습니다. 2달 전에 화를 입으신 분을 장례를 못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행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연말에 통과됐고, 또 당에서 노력을 해서 정규직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운전직부터 먼저 하고 정규직도 이제 이어서 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대책위원회나 가족들 동의를 해서 이제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한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평화체제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제 교류라든가 문화적 이런 현상까지도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걸 잘 팔로우를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상임위별로도 그렇고 의원님 개개인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드리겠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만 시대착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날짜가 자신들의 전당대회와 겹치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국수, 한국당 전당대회 효과를 감찰하려는 수책, 문재인, 김정은 공동정권의 요청 등 상상을 초월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초현실주의적인 상상력입니다. 2차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안착을 위해 북미 양측이 오랜 줄다리기 협상 끝에 결정된 것이라는 것은 온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자한당의 주장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폭풍의 기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평화 실현의 기회를 반기지는 못할 망정 죄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고 전 세계가 바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반도 평화 문제만큼은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한당은 수구 냉전적인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평화 대신 대립과 갈등을 획책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제가 제안한 대로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활동을 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비롯한 기존의 요구들을 계속해왔습니다. 저는 필요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는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의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우선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등 다른 방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될 문제입니다. 저는 2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정쟁을 키울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들어 국회가 공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조속히 중단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되어 간다고 합니다. 11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같은 날 박경대 고용한 부대법관 기소,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내에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 기소를 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흐름에 맞춰서 국회도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또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법 관련된 제도 개선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법 관련돼서 농단에 관여했던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뀐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부의 당연한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이나 당대표님께서 정상회담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짧게 좀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나왔고 장소만 정해주면 될 것 같고, 또 의제나 이런 부분은 열심히 두 나라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대단히 성과 있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한반도를 위해서 굉장히 좋게 흘러가는 이 흐름에 유일하게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신풍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그리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배경원 원내대표님이 국회 역사상 첫 외통위원장으로 선출될 때 대한민국이 분단을 넘어 통일로 세계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평화의 분위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하셨던 말씀에 비춰본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정치적인 의도 말고는 다른 의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정말 어렵게 찾아온 이 평화의 기회, 이 평화의 분위기를 좀 더 확장시키고 강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저 역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른식 의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하는 이른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5.18 북한 개입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가 발표자로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5.18 역사인식이 지만원의 망상에 기댄 참담한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 왜곡에 동조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5.18 피해자와 광주의 의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만원이 주장하는 투명맹랑하고 사기에 가까운 소위 북한 특수부대 광주 잠입습을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의 주제로 내세운다는 자체가 국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다수의 견해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의식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이 같은 몇몇 인사들의 이탈 행위에 동조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만원의 주장을 옹호하는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통례주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통념과 상식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지만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수개월간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다가 극우 인사 3명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떤 왜곡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일부 의원들의 참담한 5.18 인식 수준을 계속 방관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원합니다. 부디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역에 근무하다 순직하신 윤한덕 센터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비보를 접하고 국회 보건복지원에 더불어민주당 청구원들과 함께 가족을 찾아야 됐고 위로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본인께서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국가응급진료방 구축, 재난응급의료 상하시 운영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해 오신 대한민국 최고의 응급의료 전문가이십니다. 마지막까지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전국의 응급의료 체계를 관리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정말 애쓰신 분이십니다. 특히 고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의 실질적 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안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당은 이 고인의 뜻과 열정을 잊지 않고 응급의료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을 0.97명, 출생아 수 32만 5천 명으로 잠정 추경하였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면 아마 세계 최초이자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부가 작년에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정 발표하면서 아동 중심의 양육지원체계 개편, 가정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정책의 흘러다닌 전환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최근에 몇 가지 현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부분과 지역 아동센터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당은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19년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및 운영 지원비 71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도 교육청과의 갈등으로 지급되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정간에 하고 논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2019년 1월 지급분부터 추가 지원 단가를 포함해서 1월 25일자로 차질 없이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담당해왔던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작년 12월 초반부터 강화문 청사에서 앞에서 장기간 청락 농성을 해왔습니다. 부족한 운영비에 대한 증액을 요청을 해왔었는데요. 이 문제도 보건복지부와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함께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아동센터 발전 방안 협의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어제 청락 농성을 강경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나 예비비, 편성이나 또는 신규 편성된 환경 개선비 조성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 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을 부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프로그램비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광원 최고위원을 네. 자유한국당의 평화 기피증, 평화 공포증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냉전 체제의 대립 갈등 구조 속에서 참 편하게 정치해왔고 권력을 생성, 유지, 향유해왔던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냉전의 깊은 얼음장 속에서 아직도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한반도의 분단은 식민지 지배체제의 뼈아픈 유산이거든요. 이 평화를 두려워하고 평화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체제의 유산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안보를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안보의 목표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가장 강력한 안보입니다. 평화를 기피하고 평화의 공포증을 가지면서 안보를 얘기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평화가 없는 안보라는 것은 뭘 위한 것인지, 바로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을 올가매기 위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안보를 말하는 것인지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님들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외신 특파원이 한 서울에 주재하는 분이 300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이분들이 서울발로 기사를 내보낸 것이 23,000건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51%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12,000건 정도 되는데요. 이건 2015년 전체 서울발 외신의 양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또 성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 밑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려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를 잠깐 연행했는데요.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을 준비하겠다. 그 전에 경남 보정에 대한 걱정은 참 많이 했습니다. 현재 부지사의 직무대행 체제로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그런 사업들을 책임있게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공품 결제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직무대행 체제로는 좀 무리하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참 아직도 의아하다. 느킹 쪽에 그 진술을 짜맞춘 그런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구치소를 압수했을 때 그런 압수 물품 가운데 그런 물증들이 나왔고 재판에서 그것들이 제시가 됐는데 전혀 재판부가 그것을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정말 꿈에도 이런 판결이 나올 것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당사자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그날 당일 다른 언론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측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되물었죠. 기자님은 예측하셨습니까? 모든 언론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물론이고 변호인, 모든 언론인, 국민들도 예측하지 못한 이 판결이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상식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것이 법의 합리성과 국민의 상식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결정이라면 국민의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사법부를 부정한다느니 삼권분립을 위배해서 헌법을 불복한다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한참 많이 나간 얘기다. 사법부를 부정하지도 않고 삼권분립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이 1심 판결을 근거로 일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특검을 얘기한다든지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말에 떡 건지면 제사 지내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떡이 아직 설익은 떡이지도 모르고 아직 제대로 된 떡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보고 그냥 제사 지낼 분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봐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명수 의원님. 예, 어제 열린 청와대 초청 혁신 벤처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제조업 혁신과 함께 혁신 창업 기업이 중견기업, 유니콘 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고 혁신 성장이 가능합니다. 2017년 2곳에 불과했던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작년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국내 유니콘이 두 자릿수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가 여러분들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유니콘이 다수 포함된 미국의 고성장 기업 상위 5%가 신규 일자리의 67%를 만든다는 대목처럼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벤처 기업에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 지표들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난 1월 중소기업 벤처부의 발표에 따르면 벤처 투자 시장의 주요 지표인 신규 벤처 투자, 벤처 펀드 결성, 회수 총액이 2018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벤처기업 고용 증가율은 약 20%로 일반 중소기업 고용 증가율은 1.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30대 대기업이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매출은 100조 이상 늘었지만 직원 수는 4,000명이 줄어든 것과도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통해서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모태펀드 4.8조 원, 벤처 투자 3.8조 원을 목표로 투자 확대 기조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의 3대 원칙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의 성숙도 촉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다양한 인재들이 보다 모험적인 창업에 도전하고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진 최고위원을 발언하겠습니다. 네, 어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식장에 이해찬 당대표님과 지도부가 함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고 발전소 자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더욱 노력하고 고용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과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부디 편안하게 잠들길 기원합니다. 또한 다른 노동자들의 자식을 걱정하는 강한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또 함께 슬퍼했고 잘못된 상황을 바꿔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져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과 온정을 나눠야 할 설 연휴 첫날에 비보가 또 전해졌습니다. 인천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주 73시간을 일한 영화 노동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해법을 찾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위험한 노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과 특히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 다른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준 노조가 있습니다. 전국 사무금융노조에서 비정규직이나 외주화된 사업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대의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 노사정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이점표가 될 것입니다. 사무금융노조의 의미 있는 실천이 확산되길 고대하며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사노위가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권과 장시간 노동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될 의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강요가 아닌 노동이 존중되며 더불어 잘 사는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국회도 사회적 대화의 진행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